자, 이제 41번입니다. 자, 법정상권 설명 틀린 겁니다. 자, 1번을 잘 보세요. 1번 저당의 동그라미 저당. 저당 목적물인 토지에 대해서 법정상권 동그라미입니다. 그럼 저당과 법정상권 묶어요. 그럼 저당권이 있으니까 이게 366조입니다. 관법지 아니에요. 366조. 이건 물권법이라 강행규정이죠. 그래서 그 뒤에 강행규정을 폐지하는 저당권 설정 당사자 사이 약정은 무효이다 해서 맞았습니다. 강행규정 위반 무효 맞았어요. 2번 나대지의 환매 동그라미. 그 환매 나오면 볼 것도 없죠. 환자, 환매, 환지 무조건 다 법지 취득하지 못한다. 볼 필요 없어요. 다시 환매, 환지 다 환자죠. 법지 취득하지 못한다. 3번 대지와 건물 소유자가 건물만 양도가 매매죠. 매매면 관습법상 법정상권 줄여서 관법지 문제입니다. 근데 양도하면서 양수인과 가로쳐요. 대지에 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수인은 관법지 포기해서 맞았죠. 그러니까 1번 이 366조는 물권법이라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폐지약정 무효. 근데 3번 관법지는 임의규정이라 가로친 폐지약정 유효 맞아요. 4번 동일인 소유 토지와 건물이 매매 동그라미. 매매는 또 관법지. 여기 양도 매매의 관법지, 매매의 관법지. 매매로 인해서 서로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고 그 당사자가 가로쳐봐요.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합의가로. 이것도 관법지 포기 약정이라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둘 다 관법지는 임의 규정이라 폐지 약정 유효입니다. 그 다음 자, 이 판례나 보겠습니다. 이제 강제징명 관법지 아주 중요한 판례들인데 이것도 결론은 아주 쉽습니다. 자, 여기 갑소유 토지 건물이 있고 여기는 갑소유 나대지만 있다. 자, 그럼 법정상권 1번, 2번 법정상권 어디에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1번입니다. 항상 이렇게 1초 만에 끝난다 했죠. 여기는 건물 있죠. 그럼 끝까지 건물 있게 법에서 지켜주고 여기 건물 없죠. 그럼 끝까지 그냥 내버려 둡니다. 여기는 인정되고 여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1초 만에 끝나. 1초 만에. 중간에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토지만 저당권이나 가압류 압류가 들어요. 여기도 토지만 저당권이나 가압류 압류가 들어온다. 그럼 어떤 토지에 돈 많이 빌려줘요? 당연히 나대지입니다. 이 건물이 있으니까 돈 적게 빌려주고 여기 많이 빌려준 거죠. 근데 윗그림에서 이 토지가 강제경매가 나와요. 그럼 강제경매란 저당권자가 경매한 거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한 게 강제경매예요. 그래서 의리 경락받았다. 그럼 재산의 가건물 법정상권 발생합니다. 그럼 법지가 발생하면 건물이 철거되지 않고 건물이 살아있어요. 그럼 건물이 있다면 의리 토지 경락가를 적겠습니다. 그러더라도 이걸로 충분히 여러 개 채권을 해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운 건물 철거할 필요 없으니까 법에서 철거 안 되게 도와줍니다. 근데 여기는 나대지에 돈 많이 빌려줬죠. 근데 갑이 멋대로 건물 지어요. 근데 또 토지가 강제경매가 나와서 의리 경락받은데 갑 건물 있잖아요. 그럼 이때는 법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건물이 철거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경락대금을 나대지 가치로 많이 있어서 이 돈으로 이렇게 채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론. 경매는 무조건 말소기지 권리. 경매는 무조건 말소기지 권리입니다. 따라서 자 보세요. 부동산에 자 저당권이나 가압류나 압류 세 가지가 다 있다면 셋 중에 날짜 제일 빠른 게 말소기지 권리입니다. 그래서 셋 중에 날짜 제일 빠를 당시에 건물이 있었잖아요. 그럼 법제 성립하고 셋 중에 날짜 제일 빠른 겁니다. 셋 중에 날짜 제일 빠를 당시에 2번이라 건물이 없었죠. 그럼 법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강제경매는 매각되고 완납시하면 틀려요. 매각되고 완납시가 아니라 이 셋 중에 날짜 제일 빠를 당시. 그러니까 무조건 말소기지 권리 최선순위입니다. 경매는 무조건 말소기지 권리. 자, 문제 봐요. 이제 아까 자 5번이죠. 자 5번 관습상 법정상권이 성립하는 문제에 있어서 강제경매죠. 강제경매 목적이 된 토지 또는 재산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그 절차상 매수인에게 이전된 경우에 매각되고 완납시 틀렸죠. 이게 오답으로 제일 많이 나온다. 들렸습니다. 그럼 5번에는 가압류가 안 보이죠. 가압류가 안 보이니까 이걸 압류효력 발생시로 고쳐야 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42번 지역권 틀린 겁니다.
1번 토지 불법 점유자 부할 필요 없죠? 시효치도 갈 수 없다. 2번 승역지 점유가 침탈된 때에도 지역권자 승역지에 반환 청구 동그라미 할 수 없습니다. 지역권 저당권은 반환 청구 없습니다. 3번 말이 바뀌었죠? 승역지가 일필 토지 일부도 가능하고 요역지 일필 전배됩니다. 3번이 정답. 4번 요역지 전세권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권 행사할 수 있으며 5번 공유자 1인이 지역권 취득하면 다른 자도 취득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4위 3번 지역권 틀린 겁니까? 1번 지상권자 동그라미. 그럼 얘는 불법 점유자 아니죠? 적법 점유자라 시효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 2번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도로 설치로 인해서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보상 동그라미 해야 된다. 기간이 무제한이라 손실이나 손해 보상해줘야 됩니다. 정답 2번입니다. 3번 지역권은 가로쳐요. 요역지와 분리하여 괄호. 그럼 종된 권리가 주된 권리와 분리해서 양도 안 되죠.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 목적하지 못합니다. 4번 요역지가 아까 이게 주된 권리, 여기도 주된 권리. 이게 몸이요, 몸. 그러면 몸이 이전하면 그림자도 이전한다. 맞습니다. 5번 어느 토지에 대해서 통행 지역권 약간 종된 권리를 주장하려면 그 토지 통행으로 편의 건너 요역지 주된 권리가 있음을 주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된 권리가 있으면 주가 있어야 가능하죠? 라고 주장해야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4위 4번 전세권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전세권이 법정 갱신된 경우 존속기간은 틀렸죠?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봐요. 틀렸습니다. 그러면 313조에서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소멸 통과할 수 있고 6개월 지나면 끝납니다. 2번 전세권도 물권이라 대항력이 있어요. 전세기간 중 건물 소유권 이전된 경우 설정자가 아니라 신소유자, 새로운 소유자가 전세금 반환금을 부담한다. 3번 건물 일부 동그라미. 일부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죠?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에 기한 경매 청구 동그라미 할 수 없습니다. 일부 전세권자니까 전부를 경매할 수 없어요. 4번 전세금 지금 반드시적으로 수수될 필요 없죠? 그래서 기존 채권으로 가름 대신할 수 있다. 5번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자, 건물 위에 1순위 저당권 보여요? 전세권 보여요? 경매 나오면 얘부터 소멸하고 이거 소멸하죠? 저당권 밑에 무조건 소멸한다. 다음 2순위 저당권 유치권이 차례대로 있는 경우 항상 경매는 저당권자 중에 후순위 2순위 갑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항상 2순위예요. 2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유치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 소멸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후순위가 경매하더라도 최선 순위가 말소 기준 권리. 경매는 무조건 말소 기준 권리. 그럼 얘부터 소멸하니까 그 밑에 소멸하고 얘 소멸합니다. 근데 유치권은 항상 살아남죠. 그래서 맞았어요. 유치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 소멸을 맞았습니다. 정답이 5번입니다. 45번 전세권 옳은 겁니다. 1번 존속기간 만료로 전세권 소멸하면 전세권의 용의물적 권능은 소멸하죠.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합니다. 지금 몇 번 외우세요? 기피 혼나 말소 등기 없이. 그러니까 굳이 말소 등기 없이 생략한 거죠. 그냥 생략했다. 1번이 정답. 2번 건물 전세권이 법정 동그라미. 법정 등기 없이. 법정 갱신한 경우 전세권자는 등기해야 틀렸죠. 등기 없이도 누구한테나 대항할 수 있다. 3번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이게 1-1 부기등기. 저당권은 전세권 전속 기피 혼나 말소 등기 없이 기간이 만료되면 그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 저당권 실행할 수 없다. 기피 혼나 기간이 만료되면 말소 등기 없이 전세권이 소멸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전세권이 없어요. 없으니까 경매 실행할 수 없는 거죠. 4번 협의한 전세권 존속기간이 동그라미 쳐요. 시작되기 전 동그라미. 전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맞춰진 경우 그럼 그 전세권 등기 누가 맞춰졌죠? 등기 공무원이. 그럼 일단 유효로 추정해줘. 유효로.
유효를 적용해 줍니다. 공문이 해줬으니까. 5번 전세권 나오면 필요비 X, 필요비 X. 정답 1번입니다. 그 다음 자 유치권은 세 가지 예우입니다. 유치권은 먼저 법정답을 올 거인데 법정이란 임의규정이죠. 임의규정. 물권법이지만 임의규정. 따라서 비지특약 유효입니다. 그 포기는 사전 포기, 사후 다 가능해요. 그리고 이 특약은 당사자,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 누구라도 그 특약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치권에 인정되지 않는 성질 있죠. 경매에서 우서면제권, 물상대의 유치권에 의한 물권적 초험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치권은 유치권이 아니라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초험권이 인정됩니다. 유치권에 세 가지 없어요. 이걸 어떻게 외웠죠? 우물에 유물없다. 우물에 유물없다. 그 나머지는 다 있다 하시면 거의 99% 맞습니다. 99%. 그러니까 보세요. 유치권에 부종성 있어요. 수반성 있다. 불가분성 있다. 별채권 있다. 과실소치권 있다. 그러니까 이것 빼고 나머지 다 있다 해주세요. 있는 걸 외울래요? 없는 거 3개 외울래요? 이거 외우면 끝나죠. 그래서 임의규정과 이거 외웁니다. 다음 세 번째로 유치권 행사 못하는 채권이 있죠. 보증금, 권리금. 복은 이제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세요. 꼭 학교 가세요. 이제 찍어도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음 지상물 매수, 부동물 매수. 매매대금 같은 말이 외상대금, 건축 자재대금. 즉 시멘트 매매대금, 시멘트 매매대금, 시멘트 대금. 다음 명의신탁. 이것을 우리가 보건복지부가 국민을 배신했다, 매신했다. 보건복지부 매신해서요. 세 가지였습니다. 그 다음 자 46번. 유치권 틀린 겁니까? 아까 우물에 유물없다 맞았어요. 2번 임의규정 유효. 유치권 성립 폐지 특약 유효. 3번 유치권은 채무자 이외에 제3자 동그라미 제3자 소유물에 성립할 수 있죠. 물권이라 누구에게나 가능하다. 자 4번 채무자 동그라미 유치물을 직접 점유 동그라미. 그럼 이건 채무자에게 그냥 물건 돌려준 거예요. 유치권 행사를 썼어요. 다시 채무자에게 물건 그냥 돌려준 겁니다. 그때는 유치권이 안 됩니다. 그 다음 자 5번은 건축 자재 동그라미 매도 동그라미 아까 외웠어요. 매매대금 X 건축 자재 X에서 유치권 행사를 쓸 때 틀렸죠. 아까 보건복지부 매매대금 외상대금 건축 자재 틀렸죠. 그래서 5번이 정답. 47번 유치권 옳은 겁니다. 이번 임차인 아까 보건복지부 매신 유치권 피담보 채권 안 돼요. 안 된다. 이번 유치권자는 피담보 채권 상관받게 수치물을 경매 동그라미 경매할 수 있다. 아까 우물에 유물없다. 빼고 다 있다. 경매할 수 있다. 한번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유치권 틀렸죠? 유치권에 의한 물청 없다 그랬죠? 점유권에 의한 물청을 청구합니다. 4번 유치권자는 유치물 보존에 필요하면 채무자 상납 없이도 사용할 수 있죠. 5번 유치권자는 유치권 행사를 위해서 자신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할 책임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유치가 점유죠. 그럼 점유는 적법으로 추정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불법이 아니라고 증명할 필요 없고 그 반대편에서 입증합니다. 유치권자가 스스로 입증할 필요 없어요. 정답은 옳은 거라 5번입니다. 자, 다음 채권은 채무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데 유치권은 물권이라 아까 제3자 누구에게나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과 을이 건설 도급계에 맺어서 수급인이 건물을 완성하면 보통 도급인 재료로 건물 지으니까 수급인이 완성했더라도 보통 도급인 소유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공사대금 채권 못 받는 게 있어서 이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 행사하고 있어요. 근데 건물이 경매가 나왔습니다. 병이 경락받았다. 그럼 을은 경락인에게 공사대금 채권 달라고 변제 청구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채권은 누구한테? 채무자에게. 을은 병 얼굴 본 적 없죠? 을은 갑에게 달라야지 경락인에게 돈 달라고 못합니다. 단 유치권은 물권이라 누구에게나 행사할 수 있죠. 경락인을 포함해서 누구에게나 못 나가라고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잘 비교하세요. 이처럼 건물에 유치권이 있으면
건물 유치권이 있으면 경락인에게 못 나가라고 대항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에서는 이 가짜 유치권이 나올 수 있거든요. 가짜. 그래서 이 가짜를 막기 위해서 우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합니다. 자,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에는 유치권이 성립하면 이때는 등기 전에는 가짜가 나올 확률이 별로 없으니까 경락인에게 못 나가라고 대항할 수 있어요. 근데 경매 등기 후, 잘 들어보세요. 경매 등기 후에 진짜 채권이 있다면 유치권 성립합니다. 채권이 진짜라면 이때도 유치권 성립해요. 성립하지만 단 경락일행에는 대항할 수 없다 그럽니다. 그럼 나가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경매 등기 후라도 유치권이 성립해요. 성립하더라도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매 등기 후에 가짜 유치권이 나올 리가 없죠. 가짜 유치권이. 진짜도 대항할 수 없는데 가짜가 나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후의 유치권은 진짜이더라도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경매 등기 후에 나올 가짜 유치권을 미연에 방지하는 겁니다. 진짜도 대항할 수 없으니까 가짜가 나올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경매 개시결정 등기하면 경매로 인해서 압류 효력이 생겨. 압류 효력. 그래서 유치권으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판단 기준은 경매 등기 전후입니다. 또는 경매로 인한 압류 효력 발생 전후예요. 여기 없는 거 저당권이 아니에요. 가압류 아닙니다. 체납처분 압류 아니에요. 체납처분 압류는 세금을 안 낸 겁니다. 경매로 인한 압류가 기준이에요. 다시 저당권 아니다. 가압류 아니다. 체납처분 압류 아니다. 뭐가 기준이에요? 경매 등기 전후 또는 경매로 인한 압류 효력이 기준입니다. 다른 말에 절대 섞으면 안 됩니다. 자, 문제 풉니다. 문제가 상당히 길어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서는 이런 문제 안 풀어야겠죠. 다른 문제 2배죠. 이건 시간이 나면 나중에 푸는 겁니다. 이걸 푸니까 시간이 부족한 거죠. 그럼 자, 48번 연습이라 풀어봐요. 유치권 설명 틀린 겁니까? 1번 유치권 행사는 채권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말이 진행한다 해서 맞았습니다. 2번 유치권자는 경매일자 매수인 경락인에 대해서 유치 목적물에 자, 인도 거절 동그라미 세 글자로 유치권. 그럼 유치권 행사할 수 있으나 그에게 피해받은 채권에 변제 청구 동그라미 할 수 없다 그랬죠? 3번 채무자 사유 건물 등 부동산에 자, 가로 쳐요. 가로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가 경로되어 압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까지 가로 그리고 이후 동그라미 압류 후죠. 후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동그라미 쳐요. 유치권 취득 동그라미. 그럼 자기 압류 후 유치권 취득했죠. 그럼 7 끝에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맞습니다. 자, 4번 수급인이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에게서 건물 점유를 이전받았더라도 이제 가로쳐요. 가로. 자, 가로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가 맞춰져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까지 가로 그리고 후 동그라미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동그라미 쳐요. 유치권 성립 동그라미. 그러니까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여기 보세요.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점유도 해야 되고 점유. 채권도 취득해야 돼요. 그럼 점유와 채권 중에 채권이 나중에 나왔죠. 근데 그것은 여기 가로쳤죠.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기입되어 압류력이 발생한 후에 채권 취득에서 유치권이 성립했죠. 그럼 후니까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5번 가로쳐요. 경매로 인한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까지 가로 그 전 동그라미 이미 그 부동산에 관해서 동그라미 쳐요. 유치권 취득 동그라미. 그럼 볼 거 없죠. 제일 끝에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맞았죠. 근데 5번은 주의하실 게 자지 5번. 경매로 인한 압류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그 부동산에 관해서 유치권 취득한 사람은 다시 가로쳐요. 자, 가로.
이 가로에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 유치권 취득에 앞서 저당권 설정 등기나 가압류 등기 또는 체납처분 압류 등기가 먼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로쳐요. 가로친 게 기준이 아니라 했죠. 뭐가 기준이요? 첫 번째 가로. 경매로 인한 압류효력 발생 전, 이게 기준이었죠? 그러니까 대항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 저당권 이런 게 기준이 아니라 했어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49번 유치권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건물 임차인이 임대차 강의 종료 시 건물자 원상복구 동그라미 원상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 동그라미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 상환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는 거죠. 그래서 유치권 행사를 썼어요. 2번 물건 인도 청구를 하는 소송에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에 법원은 그 다음 말이 상환 이행 판결이에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변제와 상환으로 그 물건 인도를 명의한다 맞습니다. 이게 서로 교환의 상환 이행 판결 또는 상환 급부 판결 맞아요. 3번 다세대는 소유권이 여러 개죠. 소유권이 여러 개예요. 그럼 다세대 주택, 창문 등 공사를 완성한 하수급인이 공사대금 채권 잔액을 변제받기 위해서 위 다세대 주택 중 잘 보세요. 동그라미 쳐요. 한 세대를 점유 동그라미. 한 세대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유치권은 위 한 세대에 시행한 공사대금만이 아니라 동그라미 쳐요. 다세대 주택 전체 동그라미. 전체에 시행한 공사대금 채권 다시 동그라미 잔액 전부 동그라미. 전부를 피담보 채권으로 하여 성립합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주택이 10세대다. 10세대. 10세대에 사람이 한 명이 10세대에 점유할 수 있나요? 몸이 한 개라 동그라미 친 한 세대만 점유하더라도 전체에 대해서 유치권 인정해 줍니다. 사람이 몸이 한 개니까. 맞아요. 한 세대만 점유해도 전체에 대해서 인정해 줍니다. 4번 유치권자와 유치물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 포기 특약할 수 있죠? 근데 포기 특약한 경우 제3자 동그라미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도 그 포기 특약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이제 5번 주의합니다. 5번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요. 5번 점유 침탈 동그라미 점유를 침탈당한 유치권자가 자 가로쳐봐요. 점유회수소 가로 이게 점유물 반환 청구예요. 이게 뭐다? 점유물 반환 청구. 그럼 아까 유치권은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없고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 그랬죠. 그겁니다. 소를 제기하면 곧바로 유치권 회부한 게 아니라 소를 제기했잖아요. 그럼 승소해서 점유를 회수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점유를 회복까지 해야 됩니다.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 유치권이 회복되지 않아요. 승소해서 점유를 손이 쥐어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50번 유치권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유치물이 분할 가능한 경우 채무자가 피담보 채권 일부를 편지하여도 그 범위에서 유치권이 일부 소멸한 건 아니다. 이게 불가분성. 돈 다 받을 때까지 전부에 미친다. 2번 당사자가 미리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한 경우 특약 유효죠. 유치권 발생하지 않는다. 그 다음 자 보세요. 갑과 을이 도급계가 맺어서 을이 건물 짓는데 공사대금 채권이 밀려서 지금 아직 독립성이 없거든요. 이 상태로 공사를 중단했어요. 다시 채권이 계속 밀리니까 이 상태로 을이 공사를 중단했다. 그럼 현재 지은 건물이 토지와 아직 독립성이 없어요. 그냥 토지 정착물 불가합니다. 근데 돈 못 받았죠? 그럼 그 돈 달라고 이 정착물에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가? 못합니다. 유치권은 물권이라 물권의 객체는 독립한 물건이어야 돼요. 독립한 물건. 아직 토지와 독립한 물건이 아니니까 아직 토지의 부합물이에요. 정착물. 그래서 그 짓담한 건물에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건 아직 뭐에 불과해요? 토지 부합물. 그럼 토지 부합물이니까 그럼 토지에 유치권 행사를 쓸까요? 이것도 못합니다.
우리 토지에 돈 들였어요? 토지에 뭐 금 묻었어요? 아니죠. 여기다 돈 들였죠. 그러니까 토지에 돈을 들인 게 아니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결국 정착물도 X, 토지도 X. 건물을 더 지었어야 유치권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 판례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요. 자, 그럼 자, 동그란 3번. 건물 신축공사 도급받은 수급인이 자, 가로 쳐요. 가로. 사회 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까지 가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위 정착물은 토지 부하물에 불과하여 이러한 자 정착물 동그라미. 정착물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없으나 그러니까 사선 여기까지 맞았습니다. 맞았어요. 그 다음 토지 동그라미. 토지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없다 그랬죠? 뒷부분이 틀렸네요. 그래서 3번이 정답. 4번. 4번은 도대체 지금 뭘 물어본 거죠? 4번은 화재보험금이 물상대에 안 된단 말이에요. 우물 유물 없다. 물상대에 안 된다. 4번 주택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하는 도중에 그 주택이 화재로 소실되더라도 유치권자는 화재보험금에서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가 물상대에 못한다. 맞았습니다. 5번 유치권의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유치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 동그라미. 아까 유치권은 물권이라 뭐 제3자 경락인을 포함해서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3번 아직 시험에 안 나왔고 정답입니다. 3번은 다른 민법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 이제 갑부동산에 의리 3억 채권 가지고 저당권을 취득합니다. 그럼 채권이 주된 권리, 목권, 저당권이 따라 나오는 종된 권리, 잡권입니다. 그럼 현재 의리에게 3억 채권도 있고 주된 권리, 종된 권리, 저당권도 있죠. 그럼 채권이 엄마예요, 엄마, 목권. 저당권이 자식이에요. 그러면 엄마고 이 젖먹이 깐나내기, 엄마고 젖먹이 유아요. 근데 엄마가 죽으면 자식도 굶어 죽어요. 이게 부정성. 다시 의리에게 채권도 있고 저당권이 있는데, 자, 엄마가 집 나가요. 엄마가 집 나가면 자식 데려가죠. 자식 데려간다. 이게 소반성입니다. 근데 시험에 뭐가 잘 나오냐면 계속형은 채권과 저당권 취득할 수 있다. 근데 시험은 자, 다시 우리에게 채권과 저당권 있잖아요. 아까 여기서 목권 엄마가 집 나가면 자식 따라가죠. 근데 반대로 엄마는 집에서 잠자고 있는데 젖먹이 유아 혼자 집 나갈 수 있나요? 엄마는 잠자고 있는데 깐내내기 젖먹이 혼자 집 나갈 수 있어요? 못 나가요. 못 걸어가니까. 그래서 엄마랑 함께 집 나갈 수, 엄마 등 옆에서 집 나가요. 근데 젖먹이 유아 자식만 혼자 걸어갈 수 없다.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옵니다. 그럼 자, 다시 이제 물상대의성. 자, 물상대의성은 사유가 써 있어요. 사유가 멸실훼손 공영징수라고 써 있습니다. 사유가. 그럼 여기 매매 있습니까? 매매 없죠. 임대차 있나요? 없죠. 따라서 매매대금이나 차임의 물상대의 못합니다. 여기 이렇게 써 있으니까. 다음 압류는 누구나 해도 됩니다. 제3자가 해도 돼요. 누구나 해도 돼요. 단 채무자, 설정자에게 인도되기 전에 압류해야 됩니다. 인도된 후에는 늦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해도 되지만 그 전에 해야 돼요. 자, 문제 봐요. 51번 저당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저당권자는 목적물 반환 청구 없습니다. 2번 저당 부동산 종물에는 종물 포함물 원칙적 효력이다 미칩니다. 3번 원본 반환이 2년간 지체된 경우 다음 채무자 동그라미 채무자는 원본 및 지연배상금 지연이자 전부 맞았어요. 채무자는 모든 빚을 다 빈져야 된다. 4번 저당권은 자 가로쳐요. 그 담보한 채권이 피담보 채권 엄마랑 분리하여 괄호 다른 채권 담보를 할 수 없다 그랬죠? 없다. 그래서 정답이 4번. 5번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그라미 쳐요. 협의취득 동그라미. 협의취득 두 글자로 뭐라 하죠? 매매.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수령한 보상금 동그라미 보상금의 실질은 매매대금 아까 매매대금과 차임 물상대의 X에서 맞았죠. 이 정답은 4번이고 4번 같은 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다음 52번 저당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저당권자는 저당권을 가로쳐요. 피해담보 채권이 엄마랑 분리해서 아까 엄마랑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자 2번 채무자가 저당권자에게 이행기에 피담보 채무 전부를 변제하면 저당권은 말소 등기 없이 소멸 맞았죠. 깊이 온나 말소 등기 없이. 한번 저당권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죠. 존속 요건은 아닙니다. 아니므로 저당권 등기가 자 불법 말소 동그라미 그럼 두 글자로 유효 말소가 잘못된 거라 등기는 유효 살아있네. 말소되면 그 저당권은 소멸한다 틀렸죠. 유효라 소멸하지 않는다. 그럼 3번, 4번 두 개 묶어요. 3번, 4번 비교합니다. 자, 4번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 동그라미. 불법 말소가 중요한 줄 알았는데 그 뒤에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말소된 후 목적 부동산이 경매 동그라미. 경매가 훨씬 중요하죠. 경매 나오면 저당권 무조건 다 소멸, 모든 저당권 소멸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당권 등기 회복될 수 있다 틀렸죠. 여기 경매 나오면 저당권을 무조건 다 지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불법 말소죠. 유효. 여기 경매가 더 중요해서 회복될 수 없다. 5번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여력은 특별한 사익이 없는 한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 동그라미 또는 좀 이따 지상권 나와요. 그럼 종된 권리에 미친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53번 이제 나옵니다. 법률이나 규약에 특별한 규정 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 여력이 미치는 거 그랬나요? 기억. 저당권은 목적인 건물에 중축 동그라미. 그럼 독립성이 봐야겠죠. 중축되어 독립적 효용이 없다. 그럼 부합물이라 미친다. 니은. 저당권 설정 자 이전 동그라미. 디귿 저당권 설정 이후 동그라미. 그럼 이전 이후 따지지 않아요. 이전 저당권상 종물 동그라미. 종물 넣어서 분리 판출되지 않으면 미칩니다. 여기도 이후 미쳐요. 이후 저당부동산의 부합물 동그라미. 부합물로서 분리 판출되지 않으면 미친다. 리을은 제일 끝에 대지 사용권 동그라미. 종된 권리도 미친다 해서 5번이 정답이에요. 다 미친다. 특히 저당 설정 이전 이후 따지지 않고 다 미친다. 54번 저당권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저당권 설정자에게 대유할 물건이 동그라미 쳐요. 인도된 후 동그라미. 그럼 늦었어요. 인도되기 전에 압류하라 했습니다. 후에 저당권자가 그 물건을 압류한 경우 늦어서 물상대 행사할 수 없답니다. 2번 가로쳐요. 저당물 소유권 취득한 제3자 가로. 얘가 제3취득자. 그럼 제3취득자는 채무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저당물 경매에서 경매인 동그라미 될 수 있다. 채무자 아니라 경락인 될 수 있다. 3번 여기 지상권 제일 끝에 지상권 동그라미. 아까 토지 임차권이나 지상권 종된 권리에 아까 미친다 그랬죠. 아까 했잖아요. 답이 3번. 4번 저당 부동산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전이 아니라 압류 이후 저당 설정자의 저당 부동산에 관한 차임 채권 과실에도 미친다. 압류 후만 미쳐요. 5번. 저 5번은 제일 끝에 일괄개매 청구가 인정되는가 물어봤어요. 그럼 일괄개매 청구는 설정자 빚쟁이 소유 건물해야 됩니다. 빚쟁이 소유 건물인가 보세요. 설정자. 그럼 5번 저당권 설정자가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 건물을 축조하였으나 경매 당시 제3자 동그라미. 제3자가 그 건물을 소유 동그라미. 그럼 지금 설정자 소유입니까? 제3자 소유입니까? 지금은 제3자 소유라 그럼 못한다. 일괄개매는 설정자 빚쟁이 소유 건물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55번 저당권 틀린 겁니다. 1번 자 매도 동그라미. 매도 매매대금. 여기 매매대금 동그라미 물상대 못한다 그랬어요. 2번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동그라미 써요.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 무효죠. 저당권자는 원칙 채권자에 한한다. 그러니까 제3자는 원칙 무효입니다. 3번 가로 쳐봐요. 자 가로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 가로 이게 엄마 피담은 채권. 엄마가 나이 먹어 죽으면 자식도 죽는다 맞았어요. 부정성. 4번 대여할 물건이 제3자 동그라미 제3자의 압류되어 물상대할 수 있고 5번 저당물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저당물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 같은 말이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죠. 367조.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 이제 근저당권에서 경매 신청했을 때 채권이 언제 확정되는가 합니다. 갑소유 부동산인데 근저당권 을이 있죠. 을 밑에 후순위 담보권자가 있다. 그러면 시험은 선순위 을채권을 물어봐요. 그럼 을이 스스로 경매 신청하면 그날 을채권이 확정됩니다. 그럼 확정됐죠? 이후 경매를 취하해도 이미 확정됐으니까 확정 효력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근데 을이 아니라 을보다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 신청하면 을채권이에요. 병채권이 아니라 선순위 을채권은 매각되고 완납 시 확정됩니다. 그 다음 이제 확정 후입니다. 만약에 이때 채권이 확정됐다 확정. 그럼 확정 후에 생긴 새로운 채권은 더 이상 근저당 담보되지 않지만 확정 전에 발생한 채권이 있어요. 그 채권 이자나 지원세금이 확정 후에 발생하면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담보해 줍니다. 그러니까 채권이 확정 후에 발생했는가, 채권이 확정 전인가 그걸 보셔야 돼요. 그 다음 갑부동산의 저당권이죠. 저당권 있는데 채무자 갑이 갚아야 할 돈이 지연이자 3년이 발생했다. 그럼 갑은 채무자죠. 그렇죠? 그럼 채무자는 3년분 원금 3억과 채무자는 3년분 전액을 변제해야 이걸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어요. 그럼 갑이 채무자고 병은 제3취득자, 채무자 아니죠? 그럼 제3자는 원금 3억과 지연이자 이 중에 1년만 변제하고 이걸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무자는 전액 다 변제, 채무자 아닌 자는 360조 1년분만. 이게 이제 만약에 보세요. 근저당권이다. 채권 최고액이 3억이에요. 근데 갑이 갚아야 할 돈이 3억 5천으로 최고액을 초과해요. 그럼 채무자는 전액을 3억 5천, 전액을 다 변제해야 말소 청구할 수 있는데 병은 채무자 아니죠? 제3취득자. 또는 만약에 이 부동산에 만약에 물상보증이 따로 있다. 그럼 얘도 채무자 아니죠? 제3취득자. 얘도 채무자 아니죠? 채무자는 갑이니까. 그럼 채무자 아닌 자들은 3억 5천 전액이 아니라 채권 최고액 3억만 변제하면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무자인 자는 전액, 채무자 아닌 자들은 1년분 채권 최고액 다릅니다. 자, 문제 봐요. 56번. 근저당 설명 틀린 겁니까? 1번 채권 최고액은 저당 목적로부터 우선 면제받을 한도액 맞습니다. 2번 잡으세요. 채무자의 자 써요. 채무액 써요. 3억 5천. 아까 3억 5천. 3억 5천이 채권 최고액 씁니다. 3억을 초과하죠. 초과하는 경우 다음 물상보증인 동그라미. 그럼 채무자 아니죠. 물상보증 채무자 아니죠. 물상보증인은 채무자 채무 전액 틀렸죠. 최고액만 변제하면 근저당권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뒷부분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다. 3번 근저당권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경우 자 확정 이후 동그라미. 확정은 담보 안 된다 그랬어요. 3번 맞았습니다. 4번은 누가 경매 신청했죠? 근저당권자가 경매했죠. 그러면 제일 끝에 경매 신청한 데 맞았고 5번은 누가 경매했어요? 근저당권이 후순위가 경매했죠? 후순위가 경매하면 그럼 얘가 선순위 근저당권이죠. 그러면 매각되고 완납한 때 맞았잖아. 아까. 누가 경매했는가 보라 그랬죠? 답은 2번. 57번. 근저당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피담은 채무자 확정 전 동그라미. 확정 전에는 채무자나 채무범위 변경할 수 있다. 2번 근저당권의 제3취득자 동그라미. 그럼 채무자 아니에요. 채무자 아니에요. 이자는 피담은 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 맞았어요.
전액이 아니라 채권 최고의 범위는 맞았습니다. 채무자 아니니까. 자, 디귿은 누가 경매 신청했어요? 근저당권자. 근저당권자가 피해담보 채무 불이행으로 경매 신청하여 경매 신청 시 근저당 채무액이 확정된 경우, 여기까지 사선 여기까지 맞았죠? 맞았는데 경매 개시 결정 후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취하하여도 채무 확정 효과가 번복되지 않는다 했죠? 뒷부분이 틀렸네요. 리을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등기해야 되죠? 해야 됩니다. 네, 근저당권 존속기간은 등기할 필요 없죠? 옳지 않은 거라 2번이 정답입니다. 58번째 계약법입니다. 청약 승낙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이번 관습이 와요. 승낙 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 계약은 승낙 의사표시로 가로쳐요. 자, 가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맞았습니다. 그 사실 안 때 틀려요. 자, 2번 주의합니다. 수량 지정 매매 계약에서 잘 보세요. 실제 면적 써보세요. 180평. 실제는 180평.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 씁니다. 200평. 그러니까 200평을 계약했는데 실제로는 180평밖에 아닌 겁니다. 미달한다 했으니까 20평 미달하죠. 미달한 경우까지 사설을 끊어요. 그럼 이 계약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죠. 유효.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가서 20평 가격 깎으면 되죠. 20평 가격 깎으면 되죠. 그래서 그 뒤에 다 틀렸어요. 그 뒤에 미달만큼 무효 아니에요. 이건 유효거든요. 무효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효일 때 나오는 부당이득 발환 청구는 무효일 때만 나와요. 계약제결상 과실 책임도 무효일 때만 나와요. 근데 이 계약은 유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 다 나올 수 없다요. 이건 무효일 때만 나오니까 나올 수 없다. 이 계약은 유효거든요. 20평 가격 깎으면 되는 겁니다. 정답 2번이에요. 3번 청약은 그에 대한 상담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맞습니다. 4번 승낙기간이 지난 후 승낙이 도착한 경우 이게 연착된 승낙. 그럼 청약자는 이를 새 청약 볼 수 있죠. 5번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승낙기간 내에 승낙통지 받지 못한 때 그 효력을 잃습니다. 528조. 정답은 2번입니다. 59번 민법상 계약 성립 옳은 겁니다. 1번 청약자가 청약 의사표시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그대로 유효죠. 발송할 때 정상했으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죠. 자, 2번은 격승발 기억나요? 격승발 격지야간 승낙 발시인지. 격승 아니면 다 두 달 뒤. 격승 아니면 다 두 달 뒤. 그럼 2번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은 무조건 두 달 뒤 발송 드렸죠. 격승만 발송. 3번도 마찬가지. 격지야 나오죠. 격지야간 계약은 다른 의사표가 없으면 청약은 두 달. 승만 발신. 격승발. 나머지 무조건 두 달. 청약은 무조건 두 달 주예요. 4번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 상대로 할 수 있죠. 5번 청약자가 청약에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원에서 본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 그러니까 사설을 끊어요. 그럼 청약자가 뭐라고 하든 간에 상대방은 그냥 무시하면 되죠. 그래서 상대방은 이에 대해서 회답할 의무 동그라미. 회답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므로 맞습니다. 그냥 무시하면 돼요. 이의 없이 그 기간이 지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60번 계약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서 그다음 첫째 뭔가 토를 달아요. 첫째 조건을 붙이거나 둘째 변경가에 승낙했다. 그 청약 거절 맞아요. 그럼 계약은 성립하지 않죠? 성립하지 않는데 새 청약 볼 수 있어요. 2번 불특정 다수에 대한 승낙은 안 됩니다. 효력 없어요. 3번 갑은 을소유 동그라미 X토지 동그라미 매수하기로 을과 합의 동그라미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는 Y토지 동그라미 잘못 기재 동그라미 여기까지 사설을 끊어요. 그러면 X토지에 합의했는데 Y토지로 잘못 기재했죠. 이게 오표시무예. 오표시무예에 나면 무조건 취소 X.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 무조건 틀렸어요. 오표시무예는 취소 X.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동그라미쳐요. 상당한 기간 동그라미.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통지 받지 못한 때 효력을 상실합니다. 5번 X토지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후발적이죠. 그 X토지가 공용수용 동그라미. 수용되었다면 사설을 끊어요. 그럼 후발적 불능인데 매도인, 매수인 둘 다 책임 없죠. 수용이라 둘 다 책임 없어요. 그 다음 매도인의 수용 보상금 자체가 매수인에게 자동 귀속되는 건 아니죠. 매수인이 선택하죠. 매수인이. 자동 귀속 아닙니다. 대상 청구할지 말지 선택합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 10분 쉬고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